그럼 정의적 혹시 만드신 분 있어요? 은사식 변호사 한번 좀 몇 가지 좀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그 재판장님 괜찮으시다면 재판관님들 질문을 먼저 좀 아니 지금 다 있으시면 하시고, 하시고. 네. 마무리를 우리 재판부에서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세요. 네. 예. 그럼 저희들 그 몇 사람이 같이 질문하는 예. 증인? 네. 그 아까 그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그 혹시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정우성이 증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봤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증인이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보통 이메일을 통해서 그 문서들을 공유를 하는데 그 이메일을 보려면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직원들한테 그 이메일이나 아이디를 알려준 거예요? 아니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알려준 거예요? 아니 그거를 막 켜놓은 상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 방법까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건 물어볼게요. 그럼 직원들한테 비밀번호나 아이디 알려준 사실 있어요, 없어요?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 있는 것도 있다고요? 정우성 비서관하고 그 메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이메일을 켜가지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지 않는 한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켜놓은 상태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증인 그렇게 그 정우성 비서관으로부터 받았던 문서들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항상 그러고 다녔어요? 아니요. 그럼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른 직원들이 그거를 보는 걸 본 적 있나요, 없나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본 적 없다는 거죠? 그거는 모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증인은 뭐 고영태, 뭐 유상영, 그다음에 뭐 박헌영, 노승일 이런 사람들이 기획해서 증인을 모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증인 그렇죠? 네. 거기에 정현식 씨도 포함돼요? 아까 그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정현식 씨도 포함되는 것처럼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서 아니 저는 포함된다고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분이 왜 그렇게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영태 씨와 고영태 씨하고 원래 친분이 있던 사람들 외에 정현식 씨는 그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누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이 전혀 안 씁니다. 자, 고영태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대통령인 피청구인과 친한 것으로 알고 있는 증인을 상대로 해서 협박을 했다라는 건데 그 사실 참 믿기가 쉽지 않아요. 대통령이시면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시고 수사기관을 충분히 동원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하고 가까운 증인을 협박했다? 자,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이해가 안 가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2014년 내지 2015년경에 고영태 씨가 최순실 게이트 운운하면서 증인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증인에게 그 도와달라고 하면서 사업도 좀 도와달라 하고 좀 돈도 좀 빌려달라 하고 뭐 이런 식의 부탁을 했었나요?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어떤 식으로 협박하던가요? 한번 좀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니 최순실 게이트 운운하면서 증인을 협박했다라는 건데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뒷 배경, 동기, 증인에게 불리하게 말을 하는 그 동기가 의심스럽고 아주 불순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이메일을 메시지를 보낸 게 있으니까 전화기를 한번 감청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서 전화기를 어떻게 감청하나요? 증인이 검찰 그거를 측에 얘기를 하면 증인이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잘 생생하게 아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게이트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 지금. 그거는 확실히 받은 겁니다. 주인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영태나 뭐 이런 사람들을 공갈이나 협박으로 수사기관에 혹시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하지 않았나요? 안 왔습니다. 왜 안 했죠? 아까 증인편에 의하면 살살 달래가면서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살살 달래죠? 증인이 시끄러워. 아무런 이유가 협박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살살 달래가면서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증인의 표현이 약간 아니 살살 달래가 게이트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이런 일에 대통령 일이 이렇게 뭐 옷 만드는 것까지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갖고선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증인 그때 2014년, 2015년도는 현재 일들이 언론에 나오기 전의 상황이에요.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2015년도 그쪽은 이 언론 상황은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증인이 살살 달랬냐고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살살 달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증인이 소위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 지금 헌재 재판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면 증인이 달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거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증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증인의 말을 믿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잘 설명해 주셔야 다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쪽에. 증인 혹시 피청구인한테 뭐 기치료 아줌마나 주사 아주머니 소개시켜 준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증인의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만 해도 그 주사 아주머니 소개시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변호인께서 증인과 달리 확인 안 하고 언론에 발표한 건가요? 확인 안 하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전 그 언론 보도 그래요?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정호성 비서관하고 그 문서를 공유했던 메일 그 비밀번호하고 아이디 언제부터 공유하기 시작했나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 증언하겠습니다. 좀 많이 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거를?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아까 저 제대로 못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제대로 말씀 안 하신 것 공유하겠습니다. 같은데. 언제부터 공유했는지 그것 좀 시기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없나요? 네,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질문하신 거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네. 그 노승일 부장이 그 청문회 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노승일 자기가 그 증인의 컴퓨터에 들어가지고 파일을 하나 다운받은 게 있대요. 그리고 증인이 노승일의 컴퓨터를 잠깐 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증인이 노승일의 컴퓨터에다가 그 파일을 하나 넣어서 그것도 하나 다운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두 개 파일을 받아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노승일이가 그렇게 증인의 컴퓨터에 가서 다운을 받은 일, 그리고 증인이 노승일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서 거기다 파일을 하나 남긴 일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승일 씨 컴퓨터를 쓴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노승일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처벌까지 받겠다 이렇게 각오를 했는데 증인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그 협박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묻고 나서 좀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순서가 있으니까요. 아니 증인 우리 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다시 정 변호사님 지금 논점에서 벗어나는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니, 한참 신문하다가 지금 중단을 시켜놓고 하고 계시거든요. 파일을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아니, 됐어요. 그런 충분히 지금 논의가 됐으니까 계속 빨리 마무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증인 그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아까 증언하실 때 이성환하고 차은택 씨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실제 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거는 나중에 다 밝혀질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밝히는 과정이에요. 네, 너무 그거 정확히 지금 무슨 문제였던지 좀 말씀하시기 어려운가요? 네. 지금 그 문제를 대통령께 보고는 안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것도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오늘 그 특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의장을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 그 언론지상에 나오는 거는 그 이재용 부의장의 경우 2015년 7월 25일경에
대통령과 면담을 할 때 대통령께서 약 20여 분간 왜 승마와 관련돼서 지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느냐 강하게 질책을 해서 그 직후에 삼성의 박상진 사장이 독일에 건너가 코어 스포츠와 200 몇십억 대 용역 계약 약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 약 10개월에 걸쳐서 약 70억 정도의 넘는 돈을 그 실제 용역 대금 내지는 말값으로 보내줬다고 하거든요. 혹시 그 내용 들어본 적 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거. 내용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270억이라는 거는 그 가상 금액이지 그 사람들이 집행할 저 의지도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약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자기들 이거 삼성 측의 주장입니다. 강하게 압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공갈의 피해자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니까. 그러면 피해자 아니면은 사전에 그 대통령하고 피청구인하고 삼성 측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돼가지고 진행이 됐다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제 질문 취지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지 마시고 대답하시면 돼요. 질문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 삼성 측에서는 마치 공갈의 피해자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한 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잘 모른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규진 변호사 한 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자꾸 엮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어디서 들어봤나 했더니 우리 대통령께서 연초 기자회견 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쓰신 것 같아서 또 혹시 뭐 교감을 했나 잠깐 의심했는데 그거는 뭐 아닐 거라고 믿고 증인 검찰 수사 받을 때 폭행 뭐 협박 이런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증인이 검찰 수사에서 진술했던 내용들 오늘 증언했던 내용들 열심히 듣고 읽었는데 거의 다르지는 않거든요. 앞에 계신 이 자리도 그렇게 무섭고 수치스럽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뭐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의상실 신사동에 있는 의상실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신사동 의상실은 증인이 운영한 게 아니라고 그러셨나요? 더 이상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고영태 씨가 운영을 했다고 진술하셨나요? 그건 어느 의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진술 거부한다고 제가 받아들이고 하나만 더 자꾸 확인하지 마시죠. 예, 하나만 새로운 걸 물어보시죠. 예. 그 증인은 그 KD 코퍼레이션과 관련해서 KD 코퍼레이션 회사를 그 피청구인에게 소개할 때 이 회사가 뭐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아 자동차에도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건 아까 답변을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증인이 말씀하셨던 게 피청구인에게 대기업들이 자기들과 관련이 있는 회사만 납품을 하도록 하고 있고 기술력이 매우 좋은 기업이 기술력이 사장될 것 같아 안타까워서 소개했다고 하는데 기아 자동차가 대기업이 아닌가요? 아까 그건 대답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몇 가지 조금 추가적으로 저하고 이영구 변호사님 지금 조금 질문하는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없이 네. 아까 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네. 자꾸 질문하고 추궁하는 것밖에 안 돼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탄핵하는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만 네. 줄여서 하세요. 네? 네. 그 KD 코퍼레이션 관련해서 그 문하경 씨로부터 뭐 샤넬 백이나 명절에 선물을 오갔지만 4천만 원 금원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KD 코퍼레이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오늘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 문하경 씨가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하셨는데 문하경 씨도 그러면 검찰에서 무슨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그거는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증인
증인한테 직접적으로 좀 물어보세요. 문화경 씨가 어떻게 했는지를 증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네. 확인하지 마시고요. 네. 확실한 걸 좀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70% 차명 주주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플레이그라운드의 소유주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WK에서 폐업을 시켰다라고 하고 또 피청구인 쪽 그 대리인에서 설득을 했다라고 하는데 폐업을 시켰다라고 하면 그것은 보통 그 WK의 소유주가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것도 아까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 증인은 그 민간인으로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증인의 말이 한 것만 봐도 피청구인이 재단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차은택 본인이 증인에게 문학의 인사를 추천을 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김필승, 정동춘의 이력서를 정호성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임원진의 명단도 정동춘 등 정호성에게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깊이 관여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이나 운영체가 문제고 또 사업 계획이 문제고 진행하고 예산 편성하고 하는 묻는 거는 문제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변호인이 무슨 주장하실 것이지 네, 증인한테 네, 물을 내용이 아닌데요. 그 마지막 이 변호사님이 똑같은 내용을 질문하시면 질문 기회는 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물어보십시오. 네, 마지막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경제적 공동체와 그 관련해서 증인은 이제 재산이 그 유치원 운영하던 그 재산이 기본적인 재산이다라고 했는데 그 증인의 그 피청구인이 원래 그 피청구인의 재산이 증인의 아버지이신 그 최태민 씨한테 그 피청구인의 재산의 상당 부분이 들어갔고 그것이 증인의 본인이나 증인 그 가족들한테 상속이 되었다면 거기서부터 이미 그 피청구인과 재산의 그 어떤 공동체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상상입니다. 돌아가신 지 35년이나 된 일을 지금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노력할 만큼 노력하고 30년 동안 교육사업에 헌신을 다 한 사람입니다. 이용구 변호사입니다. 두 가지만 사실관계, 새로운 사실관계입니다. 이제 저기 변론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이제 마무리 너무 단계니까 힘듭니다. 네. 뭐 하세요. 똑같은 아주 질문을 줄여서 계속 하십니까?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사실관계만 대해서만 질문하세요. 증인 대구의 보광직물 아십니까? 모릅니다. 차순자 씨 모르세요? 모릅니다. 대구의 시의원 하시는 분인데 모르세요? 모릅니다. 이 보광직물의 차순자 씨도 경제사절단으로 10여 차례 다녀왔는데 아십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십니까?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 SK에 80억 원의 해외 전지 훈련을 요청을 할 때 박헌영 등이 그 80억을 국내 뭐 WK로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독일 비덱스포츠로 보내달라라고 요청한 거 아십니까? 그거는 기획 단계에 불과했고 그건 이루어지지도 않고 되지도 아니,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증인과 무관하다면은 왜 돈을 독일로 보내달라라고 그거는 하는 거냐? 독일로 보내달라고 그런 적 없습니다.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은 무관하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이제 재판부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정문희적 혹시 만드신 분 있어요? 문사식 변호사 한번 좀 몇 가지 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그 재판장님 괜찮으시다면 재판관님들 질문을 먼저 좀 아니 지금 다 있으시면 하시고, 하시고. 네. 마무리를 우리 재판부에서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세요. 네. 예. 그럼 저희들 그 몇 사람이 같이 질문합니다. 예. 증인? 네. 그 아까 그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그 혹시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정우성이 증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봤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증인이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보통 이메일을 통해서 그 문서들을 공유를 하는데
그 이메일을 보려면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직원들한테 그 이메일이나 아이디를 알려준 거예요? 아니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알려준 거예요? 아니 그거를 막 켜놓은 상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 방법까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건 물어볼게요. 그럼 직원들한테 비밀번호나 아이디 알려준 사실 있어요, 없어요?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 있는 것도 있다고요? 정우성 비서관하고 가장 잘 생생하게 아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게이트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 지금. 그거는 확실히 받은 겁니다. 주인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영태나 뭐 이런 사람들을 공갈이나 협박으로 수사기관에 혹시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하지 않았나요? 안 왔습니다. 왜 안 했죠? 아까 증인편에 의하면 살살 달래가면서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살살 달래죠? 증인이 시끄러워. 아무런 이유가 협박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살살 달래가면서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증인의 표현이 약간 아니 살살 달래가 게이트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이런 일에 대통령 일이 이렇게 뭐 옷 만드는 것까지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갖고선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증인 그때 2014년, 2015년도는 현재 일들이 언론에 나오기 전의 상황이에요.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2015년도 그쪽은 이 언론 상황은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왜 증인이 살살 달랬냐고 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살살 달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증인이 소위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면 증인이 달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대통령인 피청구인과 친한 것으로 알고 있는 증인을 상대로 해서 협박을 했다라는 건데 그 사실 참 믿기가 쉽지 않아요. 대통령이시면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시고 수사기관을 충분히 동원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하고 가까운 증인을 협박했다? 자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이해가 안 가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2014년 내지 2015년경에 고영태 씨가 최순실 게이트 운운하면서 증인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인에게 그 도와달라고 하면서 사업도 좀 도와달라 하고 좀 돈도 좀 빌려달라 하고 뭐 이런 식의 부탁을 했었나요?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어떤 식으로 협박하던가요? 한번 좀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니 최순실 게이트 운운하면서 증인을 협박했다라는 건데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뒷배경, 동기, 증인에게 불리하게 말을 하는 그 동기가 의심스럽고 아주 불순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이메일을 메시지를 보낸 게 있으니까 전화기를 한번 감청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서 전화기를 어떻게 감청하나요? 증인이 검찰 그거를 측에 얘기를 하면 증인이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메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이메일을 켜가지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지 않는 한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켜놓은 상태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증인 그렇게 그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받았던 문서들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항상 그러고 다녔어요? 아니요. 그럼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른 직원들이 그거를 보는 걸 본 적 있나요, 없나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본 적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모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증인은 뭐 고영태, 뭐 유상영, 그다음에 뭐 박헌영, 노승일 이런 사람들이 기획해서 증인을 모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증인 그렇죠? 네. 거기에 정현식 씨도 포함돼요? 아까 그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정현식 씨도 포함되는 것처럼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서 아니 저는 포함된다고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분이 왜 그렇게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영태 씨하고 원래 친분이 있던 사람들 외에 정현식 씨는 그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누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이 전혀 안 씁니다. 자, 고영태나 이런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증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증인의 말을 믿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잘 설명해 주셔야 다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쪽에. 증인 혹시 피청구인한테 뭐 기치로 아줌마나 주사 아주머니 소개시켜 준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증인의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만 해도 주사 아주머니 소개시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없습니다. 그럼 증인의 변호인께서 증인과 달리 확인 안 하고 언론에 발표한 건가요? 확인 안 하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전 그 언론 보도 그래요?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정호성 비서관하고 문서를 공유했던 메일 비밀번호하고 아이디 언제부터 공유하기 시작했나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 증언하겠습니다. 좀 많이 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거를?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아까 저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제대로 말씀 안 하신 것 거부하겠습니다. 같은데. 언제부터 공유했는지 그것 좀 시기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없나요? 네,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질문하신 거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